여러분, 혹시 노년내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노년내과 전문의는 본인을 노년내과 전문의라고 소개했더니 논현내과요? 라고 묻더라는 그런 글이에요. 저 아재 맞아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 다소 생소한 진료과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이들은 아프면 소아과에 갑니다. 왜 그렇죠? 소아과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성장기라는 특성에 맞춰 진료하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일반 내과의보다 아이들의 몸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도 노화라는 특성을 지니니까 노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루가 다르게 근육이 빠지고 면역이 약해지며 신체 기관도 함께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과 독한 약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당연히 노년내과가 필요하겠죠? 노년내과가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당장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20%인 1000만 명, 그리고 2041년이 되면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사회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82.4%가 매일 평균 5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질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발표 통계를 봐도 65세 이상 인구의 50%는 4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년내과는 이 영상의 제목과 같이 종합병원의 안내데스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1차 진료를 통해서 어느 진료과로 가야 하는지 바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약물과 검사의 중복을 줄여 의료비 부담도 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기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노년내과는 병이 많고 복잡한 노인 환자를 관리하고 임종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질환의 관리와 함께 노인 포괄적 진료를 실시합니다. 노인의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능력의 향상이라고 합니다.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가 여생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년내과는 질병이 아닌 사람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정원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꽃인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질과 기후에서 어떤 꽃이 폈고 이 꽃들은 생태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상선 기능저하와 건선을 동시에 앓고 계시는 어르신 A님은 내분비내과에서 갑상선 관련 치료를, 피부과에서는 건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그 증상으로 건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각각 다른 병원에서 따로 치료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소위 3분 진료 체계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처방도 중복되거나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내과에서는 질병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진료를 보고 개인의 치료 목적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환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병들을 알아왔는지부터 현 질환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진단을 진행하는 거죠. 국내에 설치된 노년내과의 수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10개 미만입니다. 소아청소년과 2111개, 가정의학과 851개와 비교하면 주요 대학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루빨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노년내과가 전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오늘 살짝 다룬 다약제 복용 이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